달서구 의회는 19일 대구시청 동인동 청사 앞에서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갤러리 코페에서는 진기원 개인전 유기적 경관을 10월 4일까지 전시합니다. 대구시는 을지 염습을 통한 전시 비상 대비 태세 확립을 위해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대구시 전역에서 실시합니다. 대구시는 18일 상격청사에서 주식회사 LNF와 대구국가산업단지 제3공장 건립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햄베스가 8월 27일 올아트센터 함지홀에서 열립니다. 트로스트 바순 앙상블 연주회가 8월 28일 대구 콘서트 하우스 챔버홀에서 열립니다. 지역주간지 푸른신문의 8월 18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달서구 의회는 19일 대구광역시청사 앞에서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앞서 달서구 의회는 18일 제290회 달서구 의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 약속 이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박정환 운영위원장은 우리 달서구 의회는 지난 2019년 12월 시민에 의해 민주적 공론화와 수기 민주주의 과정을 통해 심려를 기울여 결정된 대구 신청사 건립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것과 청사 건립 기금 폐지 이후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 제시를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 약속 이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게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김해철 의장은 기금 폐지 후 신청사 건립에 대해 연차별 소요 예산이 얼마인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고 구체적인 실행안이 없는 만큼 예산 편성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고 신청사 주변을 지역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발전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신청사 건립기금을 대구시가 지금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기금을 존치가 아닌 폐지 조례를 의회에 곧 상정할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 회계로 갔을 경우에 시장이 신청사와는 무관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달서구민과 대구시민은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구시는 기존 2026년에 신청사를 건립하기로 한 그 약속을 반드시 이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달서구민과 대구시민 전체는 대구시에 또 다른 강력한 의지 표명을 할 것입니다. 한편 19일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 촉구 결의대회에서는 신청사 건립 사업 지연에 대한 대구 시민의 우려를 전달하고 당초 계획 일정 내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이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했으며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이 지체 없이 추진되기를 염원하는 달서 구민을 비롯한 대구 시민의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아울러 11시에 의장단이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 촉구 결의안을 홍준표 시장에게 전달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상격청사를 방문했으나 시장의 면담 거절로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중앙현관에서 김상우 신청사 건립 과장에게 전달하고 시장에게 전달할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신청사 기금 폐지 조례안이 저희 의회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청사 기금을 폐지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이 어떻게 마련되어 어떻게 운영을 할 거라는 계획안도 저희들한테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이렇게 기금을 폐지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좀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집행부의 홍 시장님께 그럼 기금 폐지안을 우리가 의결을 하고 나면 그
이후로 어떻게 하냐. 청사 건립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집행부에서 내어가지고 다시 우리 신청사를 꼭 짓겠다는 의지, 홍 시장님의 의지를 우리 대구 시민과 달서구 구민들에게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민들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게 특히 달서구 주민들, 신청사 계획이 기금을 마련해서 현재까지 약 1,700억이라는 기금을 마련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홍준표 시장이 오시면서 이 대구 부채를 먼저 그걸 갖고 일반 회계로 전환해서 신청사를 짓는다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빚이 많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대구 시민들이 250만 시민이 결정을 하셨고 2박 3일간이라는 오랜 노력 끝에 결정한 것을 폐지는 하지 않겠지만 결론은 기금을 폐지한다는 것은 정상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시민들은 꼭 계획대로 추진하기를 바라고 있고 오늘 달서구 의회에서도 똑같은 내용 성명서를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시장님의 의지가 정말로 그런 의지가 있다면 저는 반드시 기금 폐지하기 전에 신청사의 계획을 시장님이 언제 그 과정을 발표하고 난 다음에 기금 폐지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면담 요청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이 아직 만나주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거기에 대한 소통을 해서 하면은 시민들도 수긍을 하리라 믿습니다. 소통 자체를 거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신청사 계획을 로드맵을 먼저 발표하시고 기금 폐지는 차후 다음 기회에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갤러리 코페에서 투명 레진을 소재로 한 진기원 개인전 유기적 경관을 10월 4일까지 전시합니다. 전시명인 유기적 경관은 일반적으로 조형물에 쓰이는 석재와 금속 등의 견고한 재료 대신 빛을 산란하는 반투명의 소재를 사용한 조각으로 유동적인 생명을 품고 있는 유기체들의 전시입니다. 진기원 작가는 투명 레진을 소재로 그리스 조각상과 불상을 재현하고 바위와 구체를 쌓아 올리는 조각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는 조각 작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딱딱한 소재와 상이한 레진을 선택하여 물처럼 투명하고 얼음처럼 단단한 투명 레진의 물성을 이용하여 빛을 산란하는 반투명 조각으로 유동적인 생명력을 품고 있는 유기체의 형태로 감상하는 것을 의도했습니다. 또한 얇은 금박을 표면에 긁어내고 텅 빈 내부를 드러내어 영광과 성스러움을 퇴색시키고 영속성의 의문을 제기하는 작업인 도금시대 시리즈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투명 레진을 재료로 작업하는 입체 미술가 진기원입니다. 일종의 플라스틱인데 이제 처음에는 액체 상태로 있고 이거를 제가 만들고 싶어하는 형태의 그 주형 틀에다가 액체를 부어서 그다음 굳히면 제가 원하는 고체 형태로 나오는 재료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물을 얼리듯이 얼음 틀에 그 물을 붓고 하듯이 그런 방식으로 제작되는 재료입니다. 보통 유기질과 무기질을 나누는 기준이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이 있냐 없냐로 나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쓰고 있는 여기 바위들은 대부분의 이제 대표적인 무기질, 이것을 투명 레진으로 바꿔서 나왔을 때 말랑말랑하고 뭔가 세포와 점막 같은 뭔가 생명체가 있는 것들처럼 보이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원래는 무기질인데 이렇게 뭔가 생명체가 있는 듯한 느낌의 어떤 그런 양태를 띠고 있는 작품들을 제가 전시를 하니까 이 전체적인 경관을 유기적인 경관으로
전시 제목을 붙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유기적 경관으로 작품 제목을 붙였습니다. 현대 미술가들은 새로운 재료들을 찾거든요. 지금 이미 산업이 많이 발전해서 새로운 재료들도 많고 자기한테 맞는 재료들을 찾는 과정에서 이 재료가 좀 더 특별한 느낌을 줄 수 있겠다라고 선택해서 이 재료를 사용하는 거고, 관람객들랑 공감할 수 있는 작업들을 해서 이제 국내에서 인정받고 또 계속해서 전시를 이어나가고, 뭐 바람이 있다면 조금 더 국제적인 미술가가 되었으면 좋겠다. 한편 진기원 작가는 2007년 동아대학교 조속과를 졸업하고 2014년 성신여대 대학원 공공미술과 석사과정을 수료했으며 서울 카라스 갤러리와 부산 현대미술관 등의 갤러리에서 개인전과 단체전을 전시하는 등 꾸준히 자신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공직자와 시민들의 안보 공감대를 형성하고 민관 군경의 긴밀한 협력과 공조 체계를 구축해 을지 연습을 통한 전시 비상 대비 태세 확립을 위해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대구시 전역에서 실시합니다. 올해로 54번째 맞는 을지 연습은 행정기관과 군, 경찰, 유관기관 등 30여 개 기관에서 8천여 명이 참가합니다. 올해 을지 연습은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어려운 국제 정세 및 안보 환경을 반영해 국가 위기 관리 및 총력전 대응 역량을 총체적으로 점검하는 데 목표를 두고 실시합니다. 이번 을지 연습에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드론 테러와 다중이용시설 테러에 대비해 도시철도공사 3호선 차량기지에서 드론 테러 대비 훈련과 영남이공대학교에서 다중이용시설 테러 대비 훈련 실시 등 구군별로 다양한 형태의 비상사태에 대비한 실제 훈련을 실시합니다. 한편 코로나19의 영향 등으로 을지 연습이 한동안 미개최 또는 축소 개최되었다가 올해는 정상적으로 개최돼 이번 훈련을 통해 전시 비상 대비 태세를 확립합니다. 대구시는 18일 상격청사에서 홍준표 대구시장과 최수환 LNF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대구 국가산업단지 제3공장 건립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LNF는 대구시 역대 최대 규모인 6,500억 원을 투자해 국가산단 2단계 부지 99,378제곱미터의 국가산단 상공장을 건립하게 됩니다. 올 4월 국가산단 2공장 준공에 이어 4개월 만에 신속한 투자로 8만 톤 규모의 증설을 완료하면 기존 4개 공장을 포함해 총 5개 공장에서 연간 20만 톤의 대량 생산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최근 국내 주요 배터리 제조사와의 대규모 공급 계약 체결과 계속되는 고객사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당장 9월 착공해 2024년 5월 본격 양산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실제로 글로벌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라 LNF의 최근 2, 3년간 성장세는 가히 놀라울 정도입니다. 매출이 2021년 9,7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72% 증가했고 올해는 약 4조 원 이상의 매출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대구는 급성장하는 2차 전지 양극재 분야의 글로벌 생산 기지로 도약하고 대구시 배터리 융합 산업 육성과 에너지 산업 클러스터 조성에도 큰 시너지가 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축원의 굿, 긍정의 관계를 위한 모던 테이블만의 현대적인 의식, 비극적인 삶, 그리고 관계의 패러다임인 햄릿과 맥베스는 현재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어떤 우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삶과 죽음의 관계 속에서도 합리적으로 묻고 행하는 고독의 햄베스, 빛을 숨기고 욕망을 나유하며 스스로의 법도에 의해 자신의 삶이 슬픈 영웅이 되었고 이들은 영혼을 춤으로 치유하고 풀어줍니다. 무대 위에는 가상의 햄베스들이 춤을 추고 그들의 존재의 가치와 욕망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 끊임없이 사고하고
그를 위한 몸의 노래를 부릅니다. 세상은 관계의 장입니다. 듀리언 산과 끝없는 욕망 속에서 수많은 선택을 하는 햄베스는 곧 그들의 창조한 셰익스피어의 내면 혹은 우리의 내면을 거울처럼 비춥니다. 비윤리적인 욕망을 선택한 그들의 모습을 털어내주고 고귀한 인간애와 선한 욕망을 위한 현대적인 찬양적인 모습을 담아냅니다. 모던 테이블은 해석 없이 즐길 수 있는 직관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관객과 소통하는 무용단입니다. 노래하는 무용수들의 등장과 무대와 객석의 경계를 허무는 작품 구성으로 관객에게 공감각적인 경험과 신선한 감동을 선사하고 대중적인 감성과 한국적인 소재로 해외에서 먼저 주목받는 모던 테이블은 예측할 수 없는 발상과 실험적인 작품으로 국내 관객과 평단의 지속적인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남성 무용단이 보여주는 역동적인 움직임 속에 한국적인 선이 돋보이는 춤으로 모던 테이블만의 무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올 아트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트러스트 바순 앙상블은 2021년 5명의 바소니스트들이 모여 창단하였습니다. 바소는 목관 악기 중에서도 가장 낮은 음역대를 담당하는 악기로 독특한 중저음이 특히 매력적입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같은 길을 걸어온 단원들은 5명의 전원 선화예술고등학교 졸업, 국내 유수 음악대학 졸업한 후 독일 유학 여정을 마무리하고 국내외 여러 무대에서 활발한 기량을 뽐내고 있습니다. 바소니스트로서 같은 길을 걸어오면서도 서로 다른 경험을 축적한 멤버들은 더 많은 관객들이 바손을 접할 수 있기를 바라는 공통된 염원을 가지고 트로스트 앙상블로 창단하였습니다. 트로스트 앙상블의 트로스트는 위로, 위안이라는 뜻을 가진 독일어로 연주를 통해 연주자와 관객 모두에게 위로와 위안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다양한 구성의 앙상블 연주와 그간 잘 시도되지 않았던 색다른 곡으로 계속해서 관객들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구 콘서트하우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8월 18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대한노인의 달서구 지회의 제77주년 광복절 태극기 달기운동 캠페인 개최 소식입니다. 대한노인의 달서구 지회는 제77주년 광복절 태극기 달기 운동을 지난 12일 오후 3시에 대대적으로 실시했습니다. 대한노인의 달서구 지회는 달서구 최초의 지회 건물인 삼성경로당을 시범경로당으로도 지정했습니다. 두 번째는 KBS 전국 노래자랑 대구 달서구 편 녹화 진행 소식입니다. 달서구는 9월 3일 오후 2시 코롱 야외음악당에서 KBS 전국 노래자랑 대구 달서구 편 녹화를 진행합니다. 2019년 이후 3년 만에 다시 달서구민의 자긍심과 애양심을 고취하고 마음껏 즐기는 흥겨운 축제의 장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날 녹화는 송혜 선생님을 대신하여 이호섭 작곡가와 KBS 임수민 아나운서가 진행을 맡을 예정이고 초청 가수로 송대관, 한혜진, 박구윤, 신유, 박세빈이 출연하여 행사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킬 예정입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성군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 예술의 불시착 운영 소식입니다. 달성군 청소년 문화의 집은 여름방학을 맞아 초등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지난 9, 11, 12일 총 3일간 예술의 불시착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3년째 운영 중이며 기존의 미술작품에 청소년들의 생각을 투영하는 문화예술 활동으로 나를 소개하는 인포메이션 문패 만들기, 미나와 한지의 만남, 미나부채 만들기, 명화 재해석해서 그리기 총 3회기로 진행되어
지역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예술적 사고와 표현력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두 번째는 화원 휴양림에서 숲속 문화 산책 행사를 한다는 소식입니다.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화원자연휴양림이 오는 8월 24일까지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한 화원자연휴양림만의 차별화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숲속 문화 산책 행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등 영화를 휴양림 내 시원한 다목적실에서 매일 오후 4시, 6시 1일 2편을 무료로 상영하고 목공 재료 2종을 활용한 목공 체험을 진행합니다. 목공 체험 행사 참가는 유선전화 053-659-4455번으로 신청하면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교육 소식입니다. 옥포초등학교의 베이직업 수학교실 소식입니다. 옥포초등학교는 8월 8일부터 12일까지 3에서 6학년 희망학생 31명을 대상으로 베이직업 수학교실을 운영했습니다. 베이직업 수학교실은 1학기 수학교과의 단원별 개념 정리 및 다양한 문제풀이를 통해 학생들의 기본 학력 정착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했습니다. 푸른신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해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칭찬 릴레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온 세상이 칭찬과 격려로 넘쳐나는 그날까지 푸른신문의 칭찬 릴레이 코너에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까지 8월 18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과 푸른방송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 달서구 달성군 중소상인들에게 힘이 되고자 기획기사를 게재해 우리 가게 홍보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 함께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대구 달서구는 17일 도류 은빛복지관에서 여름나기 열무 물김치 나눔 행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류 은빛복지관 1층 주차장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어르신들에게 직접 담근 열무 물김치를 제공해 어르신들의 입맛을 지키고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을 낼 수 있게 하고자 마련됐습니다. 도류 은빛복지관 내 위로카페 봉사자 및 지역 봉사자들이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이날 담근 물김치는 도류 1동, 2동, 도류 3동 관내 독거 및 취약계층 어르신 150세대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이태영 달서구청장은 어르신들이, 봉사자들이 정성껏 만든 열무 물김치를 맛있게 드시면서 남은 여름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란다 말했습니다. 동양실업이 지난 17일 현풍읍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현금 140만원을 기탁했습니다. 이날 상금을 기탁한 정정순 대표는 3년째 계속된 코로나19로 지역과 가게 경제가 무척 어려운 상황에서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추석 명절이라도 잘 보내셨으면 하는 마음에 비록 액수는 적지만 이렇게 기탁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나호영 현풍읍장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시대도 있지만 이웃을 생각하면서 매년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주시고 있는 정정수 대표에게 감사드린다며 이 성금은 현풍읍에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분들을 위해 잘 사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기탁받은 현금은 달성복지재단을 통해서 현풍읍에 거주하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계명대가 디지털 혁신 공유 대학 사업 실감 미디어 컨소시엄 대학과 함께 8월 1일부터 17일까지 메타버스 수료 과정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2021년부터 2026년까지 6년간 주간대학인 건국대와 경희대, 계명대, 개원예술대, 대제대, 중앙대, 전주대 등 총 7개 대학이 국책사업으로 참여하고 있는
시간미디어 혁신공유대학 사업단이 8월 1일부터 17일까지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메타버스 수료 과정을 마련했습니다. 7개 대학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진행하는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실시됐습니다. 온라인 강의를 시청하는 대학의 학생들은 이론과 실습이 병행되는 과정에서 멘토링 교수들의 도움을 받아 학습 효과를 높였습니다. 1일 3시간씩 12회 출석으로 총 36시간 중 30시간을 이상을 이수하여야 수료증이 발급되는데 공동활용 대학의 학생들과 일반인을 포함하여 50여 명의 수료생을 배출됐습니다. 임충재 계명대 시간미디어 혁신공유대학 사업단장은 이번 비교과 프로그램은 콘소시엄 내 대학들이 모두가 공동으로 진행한 것으로 혁신공유대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것이며 메타버스 수료증 발급을 통해 대학생은 물론 일반인들의 참여까지 유도한 성공적인 교육 프로그램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달서 소방서는 유해 화학물질 누출 사고 대비하여 129 구조대원 특별구조 훈련을 달서구 대천동 소재 주 경농에서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원 통계에 따르면 작년 2021년 한 해에 크고 작은 화학물질 사고가 93건이나 발생하였고 올 7월까지도 24건이나 발생되었습니다. 화학물질 사고는 초기의 확산 방지를 위해 신속한 대응이 가장 중요하고 사고 초기 누출 물질을 신속히 파악하여 차단하지 않으면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집니다. 이번 훈련은 각종 화학물질 누출 사고 발생을 가정하여 실질적인 가상훈련과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유해 화학물질 누출 사고 시 소동대처, 화학보호복 착용 및 비상시 대처 요령, 유해 화학물질 사고 특성 및 위험성 파악, 유해 화학물질 사고 유형 및 사례 등입니다. 이진우 대구 달서 소방서장은 재난 유형별 강도가 높은 교육 및 훈련을 지속해 어떤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체계적인 구조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